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 아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은 테린이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저의 어떤 생각들을 말씀드려보는 코너인데, 종종 이제 시장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챗GPT를 활용해서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계속 질문을 던져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스스로 이제 깨닫는 것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뭐 자료를 가지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과 같은 통계를 대신해달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이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이 GPT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이브의 지금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제점은 뉴진스와 아일릿이 유사하다라는 거겠죠. 그 부분에서 좀더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내부에서 이제 싸움도 있게 하겠지만, 그 내부의 싸움이 있더라도 이 멀티 레이블에 대한 효과가 이 자회사마다 어떤 차별화된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감내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뉴진스가 새로 올라오면서 아일릿과 뉴진스가 확연하게 뭔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를 또 확인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차별화를 못하고 카니발리제이션이 발생하면서 시장에서는 많이 이제 망가졌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과거 사례들을 막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어떻게 다양한 자회사를 뒀을 때 망가졌었던 경우가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산업군에 유사한 자회사들을 두고 실패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뭐 타임워너는 뭐 여러 미디어 회사들을 인수하여 대형 미디어 그룹을 구상했는데, 그러나 이게 그 디지털과 기존에 있는 디지털과 전통 미디어 사이의 갈등, 그리고 경영 전략도 불일치하게 되면서 이게 실패가 되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GM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중반에 다양한 브랜드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각 브랜드 간의 명확한 차별화가 부족했다라고 GPT가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GM은 금융위기랑 글로벌 경쟁 심화로 큰 어려움을 겪었더라 이렇게. 그리고 GM은 여러 브랜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대신 차별화가 부족하니까 여러 브랜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경쟁사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GM처럼 명확한 차별화가 애매해서 고난으로 빠진 기업들의 사례를 좀 알려달라라고 했더니, 그래서 포드도 이렇게 브랜드를 포함해서 차별화가 충분히 하지 못했다. 그래서 머큐리라고 하는 브랜드가 2010년에 폐지됐던 사례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제품 라인들을 시장에 출시했는데, 이게 명확한 차별화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소니 제품 선택에 투자자들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쓰비시 자동차도 이렇게 몇몇 모델 사이에 중복되는 기능과 디자인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러한 내부 경쟁 자체가 북미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약화시켰다. 그리고 블랙베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기능과 디자인을 여러 모델을 출시했는데 이들 사이에서도 차별화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브랜드 차별화에 실패한 사례들을 알려달라 했어요. 그런데 소비재의 갭의 경우에도 2000년도 중반 이후에는 이 옷 브랜드의 차별화 실패가 있었던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차별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이제 차별화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물어봤고요. 그 좀 애매하길래 가수나 배우에서도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배우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 리브는 슈퍼맨 역할로 유명했는데 다양한 연기 기회를 얻는데 제한을 받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뭔가 차별화되는 부분들을 또는 고착화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이걸 보고 이제 느낀 건 하나예요. 하이브에서는 결국에는 멀티레이블이라고 하는 성과가 다양한 스타일의 가수들이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회사의 멀티플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개념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이번 싸움이 잘 봉합되더라도 뭔가 멀티레이블 상에서 서로 유사한 걸그룹들이 나오거나 보이그룹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과연 하이브가 멀티레이블의 어떤 성과, 그러니까 차별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의 할증은 깎아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어떤 사건들이 이번에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